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예. 뉴스 만나기 전에 안내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잘 받아주시고 꼭 건스페의 뉴스 아이킥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좋은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10분을 뽑아서 젓갈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는 무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는 선물 발송을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서 참여는 가능하면 이제 문자 메시지나 미니 메시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이요. 네. 내일 나오죠. 이제 드디어 방을 빼는 거죠. 네, 예. 좀 전에 기자들한테 대통령실 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옮길 예정이다라고 예. 발표를 했고, 일단 뭐 퇴거가 이뤄지고 나면 40여 명 규모의 이제 사저 경호팀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예. 경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저 경호팀 편성은 이미 마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단 파면됐더라도 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대 10년까지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 같은 경우는 2022년 5월에 취임한 이후에도 한 6개월 정도를 머물러서 예. 출퇴근을 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경호 자체는 예.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미 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기 예. 때문에 그건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만 단독주택이 아니고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다 예. 보니까 이웃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고 예. 그게 이제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들이 10마리가 넘기 때문에요. 예. 일단 서초동 사저로 옮겼다가 수도권의 다른 거처, 아마 단독주택 형태의 거처를 따로 좀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우던 반려견과 반려묘를 합쳐서 한 11마리가 되는데 11마리입니까? 예. 네, 모두 데리고 이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겠습니다. 예, 경호도 그렇고 정말 예, 뭐 임기 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한시적이라고 예.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자기들 사는 공간에서 대통령이 배출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제 참아줄 수 있는 불편이었겠지만은 이 경우에는 윤석열 피고인이 뭐 구속이 되더라도 예. 그 뒤에는 또 역시 이제 김건희 씨가 계속 남아있게 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예전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가 읽힌다. 예. 뭐 이게 지금 보도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반려견 반려묘 10마리 이상을 키울 수가 있나요? 이게 뭐 집 자체는 뭐 상당히 좀 넓은 공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본인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에 따라 좀 달려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오늘까지도요. 관저에서 뭐 여러 손님을 맞이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보면.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예. 이제 그 문제가 예. 일주일째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왜 파면됐는데도 나가지 않느냐. 예. 사실상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 관저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세금을 예. 축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었는데 네. 그걸 더 강화하는 게 윤석열 피고인 주변에 관저를 방문했던 인사들인 것 같습니다. 예. 이철우 현직 경북도지사가 어제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가지고 예. 윤석열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님을 어제 저녁 한남동 관저에서 찾아뵀다. 예.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대선 출마 선언했다고 말씀을 드렸다라면서 본인이 이제 출마를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기 위해 예. 방문을 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거를 명심해라라고 당부를 하더라. 예.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예. 윤석열 피고인이 이른바 이제 스타 검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좀 중요한 계기가 됐었던 그렇습니다. 게 본인의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이거든요. 예.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예. 라고 했었던 이른바 이제 공공을 강조하는 그 발언이 여기까지 윤석열 피고인을 오게 했다는 이제 동력으로 꼽히는데 그 말을 했었던 당사자가 대통령 선거에 나간다는 사람한테 사람 쓸 때 충성심 잘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게 옮겨서 과연 윤석열 피고인한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철우 지사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뭐 대선에 출마하는 이철우 지사 입장에서는 이 주변 인사들의 배신이라는 게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이제 탄핵 찬성파를 가리키는 건 아니겠느냐. 예.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분은 참 늘 들어도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일관되게 해요 보면. 네, 이 말을 실제로 했다고 하면 예. 그렇게 뭐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게 이제 뭐 한 단편으로 보자면 이 발언들에 들어있는 것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태로 보면 예. 그게 좀 더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들어가서 만나는 동안에 그 예. 과정에 이루어졌던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이제 세금의 사용이거든요. 그래서요. 근데 이철우 도지사만 한 게 아니고 보니까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던데요. 뭐 예. 파면된 직후에는 여당 지도부가 관저를 예. 방문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주말 동안에 방문을 해가지고 차담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전한길 씨도 갔다고 본인이. 네 오늘 뭐 예. 전한길 뉴스의 발행인인 전한길 예. 씨 뭐 본인이 방문해가지고 대통령하고 직접 전 대통령하고 직접 면담을 했다라는 예.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이렇게 그냥 불러서 면담하는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그래서요. 이분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피고인으로 재판을 예. 받아야 되는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거든요. 아, 이걸 사실 이제 윤석열 씨가 그걸 수행할 만한 예. 그걸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를 용인하고 그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정하냐 맞는 일이냐라는 예. 부분을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예. 업무를 해야 될 공무원들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이런 일들을 그냥 수행한다라는 게 이제 우스운 일이고요. 예. 보수 인사들이 관저로 들어가서 지금 만나고 왔다는 이 아련담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 JTBC가 지금 또 단독 보도를 하나 예고하고 있는 게 여러 번 JTBC가 정부 소식통을 접촉을 해봤는데 예. 내부 상황을 좀 들어봤더니 파면 이후에도 거의 매일같이 외부 인사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라는 예. 얘기고 게다가 뭐 한 유튜브 방송에서 그 화면이 포착이 돼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예. 조리복 복장을 한 뭐 요리사인 걸로 추정되는 이런 인물들이 여러 명 관저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 조리복을 입은 사람들은 용산 대통령실의 조리사였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용산 대통령실의 조리사는 파면된 일반인한테는 요리를 할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요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이분들은 세금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뭐 별정직 공무원이거나 뭐 특정직 공무원인들일 거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무단으로 식사를 제공한 셈이 예. 되는 거라서 뭐 식사 재료값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의 조리 비용까지 전부 다 사실은 세금 낭비인 거고요. 뭐 이제 다른 정치 평론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예. 라는 부분까지도 좀 짚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며칠 전에 어디 보도 보면 무슨 케이터링 서비스까지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대통령실의 비용은 조리사들이라고 하기엔 지금 너무 인원이 많다라고 예.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케이터링 서비스를 해야 될 정도 그러니까 일종의 예. 대형 만찬을 기획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마음대로 뭐 일종의 파티를 벌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미 파면돼서 당장 대통령실과 관저를 떠났어야 되는 민간인 신분의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 예. 자기 마음대로 파티를 벌이고 거기에 공무원들을 동원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 행위에 동원이 돼서 마음대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예. 하면 그걸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건지 이것도 결국 이제 나중에 처벌받아야 될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밀하게 조사해서 안 들어가도 되는 세금이 도대체 어느 정도 케이터링 서비스 이런 점은 꽤 많이 지금 일주일째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금이. 지금 또 오늘 JTBC가 또 단독 보도를 해놓고 있는 내용이 예. 55경비단 예. 대통령실의 이제 관저 경호를 지원하는 예. 군 부대죠. 예. 수방사 소속의 이제 55경비단 출신 장병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장병들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띕니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저지하라고 체육관에 임시로 막사를 짓고 43일을 버티게 했다. 아. 이것도 무도하게 인력 동원을 한 걸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예. 원래 임무를 벗어나서 장병들을 그러니까 군인을 동원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예.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만든 강제한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기갑 차량을 몰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결국 옆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했다라는 얘기라든지
취임 1주년 때 대통령 차가 지나갈 때 도열해서 박수를 치라는 계획도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그걸 통해서 이제 나라를 지키러 갔던 장병들이 자괴감을 털어놨다고 네.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란 물론 뭐 겪었던 본인들이 한 증언이니까 네. 사실이겠죠. 예. 무단으로 민간인 김건희 씨가 기갑 차량, 군의 기갑 차량에 마음대로 탑승을 하고 그걸 마치 자기의 개인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사들처럼 이 장병들을 동원했다면 정말 공과 사의 기본조차도 분간을 못하는 천지분간을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비화들이 쏟아져 나올지 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예. 아니 2025년에 대한민국이 무슨 1970년대의 군사 독재 정권 시절도 아니고요. 듣도 보도 못한 제3세계의 군사 독재 정부의 무슨 영부인이나 혹은 가족들이 저질렀다는 무단한 조치들도 아니고 어떻게 2025년 이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마음대로 기갑 차량을 동원해서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또 그런 보도도 있었죠. 군함 빌려가지고 뭘 했다는. 그런 네, 해군의 예. 함정을 빌려서 축하 파티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큰일이군요. 예. 그런데요. 이런 어떤 파면된 대통령을 지금도 보호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초유의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그렇습니다. 있던데요. 지금 이제 예.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있다고 예. 하는데요. 좀 전에 이제 MBC에서 확인한 보도에 따르면 전체 700여 명의 그 직원들 중에서 예. 이미 200명 이상이 연판장에 실명 서명을 했다. 예.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호처 내부에서도 김성훈 차장이나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이런 어떤 그 수뇌부에 대해서 지탄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거 예.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예. 얘기가 되는 건데요. 경호차장 등의 권한 행사 중지 청원의 건. 예. 이라는 연판장입니다. 이 연판장에 적혀있는 내용을 봤더니 지금의 경호처는 사병 집단이라는 조롱 섞인 오명과 함께 조직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예. 원인 제공자인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고 네. 집권 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서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예. 더 이상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청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경호처의 내부 반발이 좀 상당히 거센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최근까지도 보복성 인사 조치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이 과도한 보호 조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경호처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 급기야 이제 직원들이 참지 못하고 예. 별도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입법조사처가요.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이라고 완전히 결론을 내린 거죠, 이거는. 네, 국회에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의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장한테 이제 보고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요.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 해석을 두루 실시해 봤는데 예. 그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예. 위헌, 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 라고 우원식 의장에게 보고서를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위헌 위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라는 얘기니까요. 이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예. 국무총리가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행사하려고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가 적극적인 조치를 나설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원식 의장 쪽에서는 예. 이 유권 해석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구서를 예. 국회에 제출하는 즉시 예.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예. 권한쟁의 심판을 함께 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합니다. 예. 의장실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즉시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예. 지금 정부 내부 분위기를 보면은 뭐 오늘 내지는 내일쯤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로 청구할 거라고 하니까 아마 다음 주가 이 문제 예. 관련해서 이제 분기점이 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김진환 변호사가요. 어제 여기 출연하셔가지고 아주 단호하고 명백하게 이거는 99%의 하여튼 헌법학자들은 위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목사 지명을 하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헌법학자라면 위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선언을 하셨어요. 말씀을. 사실 그 예. 내용은 지금 이번에 이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 예. 그 법제처장이 있는 법제처의 헌법 주석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여러 매체에서 이제 확인한 내용인데 2010년도에 발간된 헌법 주석서를 보면 이것도 주석서 발간 주체가 이제 법제처입니다. 예.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체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조항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대통령 권한의 전반에 미칠 것이나 그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 유지적인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가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직무다. 예.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직무가 현상 유지적일 수도 있고 현상 변경적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기에 현상 유지에 그친다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보인다. 예.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완규 후보자가 예. 법제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그 법제처에서 내놓은 예. 헌법 주석서입니다. 하지만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참여했었던 책에 적혀있던 내용도 이 내란 사태 국면에서 계속 부정을 예. 해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법제처가 헌법 주석서 낸 내용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제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했던 발언도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 큰 기대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계속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게 되면 이건 위헌 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경청하고 반영해야 될 네. 정부 주체들이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 이런 어떤 반헌법적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자기 개인들로서는 손해볼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예. 보입니다. 실제로 뭔가 위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걸 책임지는 책임 주체가 이 정권에서는 계속 없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저지르고 보자라는 마인드로 이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러다 결국은 보니까 또- 시민들이 그 직위를 당신들한테 맡겼을 때는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또 헌법재판소가 이런 어떤 행위를 저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8일 날 두 분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심리에 착수를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건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 예. 사건에 대해서 배당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이번 심리를 맡았습니다. 주심을 맡게 됐고요. 헌재에서는 지금 이제 재판관 임명에 관해서 제기된 헌법 소원이 같은 종류의 사건 이제 예. 6건이 접수가 돼 있는데 사건마다 다 이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무작위로 마은혁 재판관한테 배당을 하고 나머지 5건의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분류해가지고 동일 사건으로 이제 주심 배당을 한 예.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 3일에서 이제 5일 안에도 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이제 사례가 네.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했었던 가처분 신청도 나흘 만에 결정이 나왔었던 네.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안에도 이 사안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예.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지를 두고는 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